안녕하세요, 칼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비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여긴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건조해갖고 산불이 나도 피해가 심하고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백광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백광산업의 제품들을 보시면 가성소다, 염산, 차염산소다, 염소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주력 제품은 가성소다예요. 가성소다는 화나케미칼, LG화학, 롯데 정밀화학 등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어서 국내 점유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시장의 특성을 보면 가성소다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19년에도 석탄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 차질이 생겨 중국 가성소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백광산업의 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매출액은 한 300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305억이 나왔어요. 거의 3배 넘게 올랐죠. 당기 순이익은 247억, 거의 4배 정도 올랐네요. 실적은 이렇게 대폭 증가했는데 주가는 작년에 비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올해 또 거의 올라오질 못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휴대폰 부품주들 이제 갤럭시 효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광산업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저평가기 때문에요. 퍼가 5.4배고 PBR이 0.77배예요. 퍼하고 PBR 구하는 공식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 올려놨거든요. 잘 모르신 분은 저번 동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백광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는요. 이게 언제로거든요. 언제를 보시면 65기인데 이게 작년 거예요. 보시면 63기부터 재료 가격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 제품 병동 추이를 보시면 420, 463, 559달러.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가성소다는 지난 1월 톤당 2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2월에 3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일본의 영향이 크고요. 도수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현재 인도의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 앞두고 공급을 줄이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인도가 라이선스 도입하고 나서 가성소다를 비롯한 화학 제품들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2017년과 비슷한 마진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17년 연초에 평균 통당 400달러였는데 그해 통당 710달러까지 고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더욱이 오는 5월 일본 가성소다 업체들이 한 달 반 동안 생산설비 정기 보수를 한대요. 120만 톤 규모인데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가 지난해 10월 가성소다를 비롯한 다수의 제품의 인증 절차 때문에 수입을 금지시켰고 올해 4월 중에 다시 이제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라서
인도 시장을 경영하는 일본 업체하고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붙을 것 같은데, 일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제품이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비뉴스에 정민주 기자님이 쓰신 뉴스를 인용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가성소다를 검색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요. 하나케미칼 가성소다 장기 호황, 롯데 정밀화학 가성소다 늘어날 것, 실적 반등 예상. 백광산업은 좀 이들 업체들 위해서는 좀 많이 작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신문기사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같이 긍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죠. 백광산업에서 신규 산업을 하는데요. 19년 3월까지 아산화질소 생산 설비를 준비했고, 의료용 마취제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주로 사용될 거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잖아요.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되면 꾸준히 매출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주가를 상승하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 거래를 보면요. 외국인이 7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고 하시는데, 외국인 보유율이 3.48%예요. 거의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은 낮고요. 금요일날 첨생법 인보사 논란으로 해서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이 됐는데, 첨생법이 뭐냐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FDA에서 최근 신약 허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우리나라도 이게 통과되면 신약 허가하는데 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첨생법이 통과됨으로써 3년에서 4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금요일날 대부분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마감했어요. 제가 코룡 티슈진에 대해서 처음 방송했을 때는 위험 신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송 때는 신규 매수를 자제해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인보사가 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바이오 제약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에요. 근데 인보사는 일본 회사하고 6,600억 계약도 하고 또 다른 계약도 여러 건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판매 허가를 했고 지금 중단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FDA 임상 3상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임상 3상도 중단돼 갖고, 이처럼 인보사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우리나라 신약 중에 외국에서 많이 팔리는 신약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보사, 제가 코로 티슈진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단기적으로 안 좋게 봤었는데, 저는 인보사 논란이 빨리 해결돼 갖고 좀 다시금 좀 코룡 티슈진 이젠 인보사의 판매가 다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백광산업부터 보실게요. 최근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거래량이 없다가 많이 터진 게, 그 큰손들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백광산업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1월 20일 날 34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월 20일 날 260만 주가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200일선 돌파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지금 60일선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실적도 괜찮고 뭐 작년 실적에 비해서도 훨씬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니까요. 맥스호텍을 보시면 이건 외국인이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그런 걸 봐서는 외국인 매수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맥스호텍은 1600원대 가면 계속 저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6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1600원대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이게 빨간색이 21선이에요. 21선이 쭉 위를 보고 있잖아요.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때보다 지금 주가가 위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조정 받을 때마다 밑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밑꼬리가 달린다는 소리는 밑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음봉 시에는 계속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이오 리더스 보시면 목요일날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또 그 첨생법 통과가 안 돼갖고 또 하락을 마감했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기 13,000원대는 주가가 깨지 않네요. 종가로. 그리고 제가 여기 12,200원대 깨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혹시나 뭐 부족한 점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시고 또 잘된 점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